사기, 조선열전. 조선의 왕 위만은 원래 연나라 사람이었다. 당초 연은 진번과 조선을 공략 귀속시켜서 관리를 두고 요새를 쌓았다. 진이 연을 멸하고 요동 바깥 지역에 속하게 했다. 한나라는 그곳이 멀고 지키기가 어렵자 요동의 옛 요새를 복원하고 폐수를 경계로 해서 연에 예속시켰다. 연왕 노관이 배반하고 흉노로 도망치자 위만도 망명했다. 천여 명의 사람을 모아서 상투를 틀고 만이의 옷을 입고는 동쪽 요새를 나와 폐수를 건넜다. 비어있던 진의 땅을 점거하고 변방을 오가면서 진번과 조선의 만이 그리고 연과 제 땅의 망명자들을 끌어모았다. 그들이 왕이 되어 왕검을 도부로 삼았다. 효해 고후 때가 되자 천하가 안정을 차렸다. 요동태수는 위만을 외신으로 맹약해서 국경 밖의 만이를 지켜주고 도적들이 변경을 침범하지 못하게 했다. 만이의 군장들이 천자를 만나고자 할 때 금지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다. 이를 보고하니 주상이 허락했고 이렇게 위만은 군대의 위세와 재물을 얻었다. 가까운 작은 지역들을 침략해서 항복시켰다. 진번과 임둔이 모두 와서 복속되자 그 땅이 사방 수천리에 이르렀다. 아들에게 왕위가 전해졌고 손자 우고에 이르러 유인된 한의 망명자들이 점점 많아지자 들어와 천자를 만나지도 않았다. 진번에서 가까운 여러 나라들이 글을 올려 천자를 만나려고 해도 막고 있어서 통과하지 못했다. 원봉 2년 한은 서파를 보내 우고를 설득하려 했지만 끝내 명령을 듣지 않았다. 서파가 떠나 국경에 이르러 폐수를 앞두고 술에 모는 자를 시켜서 서파를 호송하던 조선의 비왕 장을 죽였다. 그리고 바로 폐수를 건넌 다음 요새로 달려들어갔다. 천자에게 돌아가서는 조선의 장수를 죽였습니다라고 보고했다. 주상은 그 명분이 옳다 여겨 꾸짖지 않고 서파를 요동의 동부 도의로 임명했다. 조선은 서파에게 원한을 품고 군사를 보내 기습해서 서파를 죽였다. 천자는 죄수를 모아서 조선을 공격했다. 그해 가을 누선 장군 양복을 파견해서 제에서 출발해 발해를 건너게 했다. 병사 5만의 좌장군 순체는 요동을 나와 우거를 공격했다. 우거는 군대를 출동시켜서 험한 곳에서 맞섰다. 좌장군 졸정단은 요동의 군대를 거느리고 먼저 공격했지만 패배해서 흩어졌다. 단은 도망쳐 돌아왔으나 군법에 따라 목이 잘렸다. 누선 장군은 제의 군사 7천여 명을 이끌고 먼저 왕검에 도착했다. 우거가 성을 지키고 있다가 누선의 군사가 적음을 간파했다. 즉각 성을 나와서 누선을 공격하니 누선의 군사들은 패해서 흩어져 달아났다. 장군 양복은 자신의 군사를 잃고 산속에 10여일 숨어 있다가 흩어진 일부 군사들을 찾아 다시 모았다. 좌장군은 조선의 폐수 서쪽 군대를 공격했지만 돌파해서 나아갈 수가 없었다. 천자가 두 장군으로는 이길 수 없다고 여기고는 바로 위산에게 군사력으로 우고를 설득하게 했다. 우고가 사신을 보고 머리를 숙이며 말했다. 항복하고 싶었지만 두 장군에게 속아 신이 죽임을 당할까 두려웠습니다. 이제 천자의 서찰을 보았으니 항복하겠습니다. 그리고 태자를 보내 사죄하는 한편 말 5천 피를 바치고 아울러 군량을 제공하기로 했다. 만여 명이 무기를 지니고 막 폐수를 건너려는데
사신과 좌장군은 이들이 변심하지 않을까 의심이 들었다. 그래서 태자에게 말하기를 이미 항복했으니 사람들이 무기를 지니지 않게 해달라고 했다. 태자도 사신과 좌장군이 자신을 속여서 죽이려는 게 아닐까 의심이 들자 결국 폐수를 건너지 않고 되돌아왔다. 위산이 돌아가 천자에게 보고하자 천자는 위산을 죽였다. 좌장군이 폐수의 군대를 물리치고 진격해서 성 아래에 이르러 그 소북족을 포위했다. 누선 장군도 합류해서 성 남쪽에 진을 쳤다. 우거가 성을 굳게 지키자 몇 달이 지나도록 함락시키지 못했다. 좌장군은 평소 황궁에서 모시며 총애를 받았고 그가 이끄는 연과 대의 병사들은 사나운 데다가 승세를 타고 군사들이 교만했다. 누선 장군은 제의 병사들을 이끌고 발해로 들어갔지만 이미 여러 번 패배해서 도망쳐 왔다. 그 전에도 우거와 싸웠다가 곤욕을 치르며 병사들을 잃었다. 병사들은 모두 두려워했고 장군의 심정도 부끄러웠다. 그래서 우거를 포위하고서도 화해를 하려고 했다. 그러나 좌장군은 서둘러 왕검성을 공격하고 싶어 했다. 조선의 대신들은 몰래 사람을 시켜 사적으로 누선 장군과 왕래하며 항복하겠다고 했지만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다. 좌장군은 여러 번 누선 장군에게 함께 싸우자고 했으나 누선 장군은 약속을 하면서도 만나주지 않았다. 이에 좌장군도 그 틈에 사람을 넣어 조선을 항복시키려 했으나 조선은 따르려 하지 않은 채 마음은 누선 장군에게 가 있었다. 이 때문에 두 장군 사이가 좋지 않았다. 좌장군은 속으로 누선이 전에 군사를 잃은 죄가 있고 지금은 조선과 사적으로 좋은 사이이기 때문에 조선이 항복하지 않는다고 여겼다. 그가 반란을 일으키려는 게 아닌지 의심했지만 감히 발설하지 못하고 있었다. 천자가 말했다. 장수가 군대를 제대로 이끌지 못해서 위산을 보내 우거더러 항복하라고 했다. 우거가 태자를 보냈는데도 위산이 사신의 역할을 잘 하지 못하고 좌장군과 함께 계획을 망쳐서 끝내 약속이 성사되지 못했다. 지금 두 장군이 성을 포위하고 있지만 또 서로 맞지 않아서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제남태수 공선수를 시켜서 가서 그 일을 바로 해결하게 하고 편의대로 일을 처리하게 했다. 공선수가 도착하자 좌장군이 말했다. 조선은 오래전에 함락했어야 했는데 공략하지 못한 데는 사정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누선 장군이 여러 차례 회동 약속을 지키지 않은 일 등 평소 생각했던 것을 모두 공선수에게 말했다. 이제 이런 자를 잡지 않는다면 큰 해악이 될 겁니다. 그뿐 아니라 누선 장군은 조선과 함께 우리 군대를 섬멸할 겁니다. 공선수도 그렇다고 생각되자 공문으로 누선 장군을 불러서 좌장군의 군영에서 일을 상의하자고 했다. 곧바로 좌장군 휘하에게 누선 장군을 체포하게 하는 한편 그 군대를 병합한 다음 천자에게 보고했다. 천자는 공선수를 죽였다. 좌장군은 두 군대를 병합하자 바로 조선을 공격했다. 조선의 재상 로인과 재상 한음, 니게의 재상 삼과 장군 왕협이 상의하며 말했다. 애초에 누선에게 항복하려고 했는데 누선은 지금 붙잡혀 있고 좌장군 혼자 군사를 병합해 거느리고 있습니다. 전세가 위급해서 싸울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왕은 항복하려 하지 않습니다. 한음, 왕협, 로인은 다 도망쳐서 한나라에 항복했는데 노인은 오는 도중에 죽었다. 원봉 3년 여름 니게의 재상 3이 사람을 시켜서 조선 왕 우거를 죽이고 항복했다. 그러나 왕검성은 함락되지 않았다.
우고의 예전 대신 성사가 반란을 일으켜 관리들을 공격했다. 좌장군이 우고의 아들 장항과 재상 로인의 아들 최를 시켜 그 백성들을 설득해서 성사를 죽였다. 이렇게 해서 조선은 평정되었고 사군을 두었다. 3을 획청 후에, 한음을 적저 후에, 왕협을 평주 후에, 장항을 기후에 봉했다. 최는 죽은 그 아버지의 공이 많아서 온양 후에 봉했다. 좌장군은 불려온 다음 공을 다투며 서로 시기질투하다가 전략에 실패했다는 죄로 기시에 처해졌다. 누선 장군은 군대가 열구에 이르렀을 때 좌장군을 기다려야 했는데도 자기 맘대로 먼저 공격하다가 군사를 많이 잃은 죄로 죽는 것이 당연했지만 돈으로 속죄하고 서민이 됐다. 태사공은 이렇게 말한다. 우고는 성을 단단히 지키기만 하다가 나라의 제사가 끊겼다. 서파는 공로를 속이고 군대를 동원하게 하는 빌미를 만들었다. 누선 장군은 통솔력이 부족해서 재난과 죄를 얻었다. 번후에서의 실책을 후회하다가 도리어 의심을 샀다. 순체는 공로를 다투다 공선수와 함께 죽었다. 두 군대가 모두 치욕을 당했고 장수로서 열후가 된 자가 없었다.